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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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났어요. 저번 주간에 한 주 못 보고 봤더니 너무 보고 싶지 않았었어요? 감사해요. 두 명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한 주 정도 지나서 이제 뭐 자습도 하시고 뭐 등등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기출문제집을 푸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그림책의 기출 지문은 받잖아요. 또 오트강 통해 가지고. 그래서 보다 보면 아마 익숙한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오늘 수업할 때 문제집을 오늘 풀잖아요. 근데 수업 방식은 문제집만 쭉 푸는 게 아니고 그림책으로 30분 수업하고 거의 한 40분 하는 것 같아요. 문제집 이렇게 문제가 많진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계속 이론을 반복해 보기 위한 수단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기출 문제집이 새로운 수단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림책은 계속 이론적으로 뭐다 봐가는 책인 거니까 교재는 두 가지 가져오셔야 돼요. 그림책하고 기출문제집하고 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기출문제집은 그냥 해커스 거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기획서 오늘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줬어요? 그냥 봐요 그러면. 뭐야, 책판 봐요 그냥. 왜 안 떠 또 이거.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강의 기획서 잠깐 보시면은요. 설명드릴게요. 요번에 우리가 이제 5, 6월 달에 진행하는 건데 벌써 5, 6월이 왔어요. 벌써. 야, 세상에 너무너무 시간이 빠르죠. 벚꽃 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달이고 오늘 뭐 어버이날이 돼요? 그렇죠? 뭐 카네이션 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뭐 카네이션 잎도 없어요. 어쨌든 뭐 멋지게 본 야가 선물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공법을 또 보게 되는데 5, 6월 달에 할 과정은 뭐냐면 기출문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법은요. 기본적인 스케줄이. 그래서 기출문제 수단으로 보는 건데 먼저 이번 5, 6월 목표는 기출문제 정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은 맞추려고 보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익히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가 절반 정도는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나왔던 부분이 회를 달리해서 반복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출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1차 과목의 민법 같은 걸 본다면 거의 100% 가까이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민법 같은 경우는. 뭐 많으면 5개 정도 처음 나오는 거 있을라나? 대부분 다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1차는 그래요. 민법은 특히나. 근데 공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개정된 것도 많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보수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절반 가까이가 누구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 뜻이 하죠. 그러다 보니 공법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나와도 정확히 맞춘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썩을로 보기 아는 게 없어.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또 나왔던 문제들은 정확히 모르겠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하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 나오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60점대가 나오고 똑같이 모르겠는 건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35점이 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서 푸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10개 정도만 정확히 알고 푼다 보면 되고 20개는 아리까리, 10개는 누구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반 정도의 기초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감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요번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필수 지문하고 기출 지문 그림책이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복습은 그거를 보세요. 기출 문제 다시 안 봐도 돼요. 그렇죠? 다 했던 거야. 다만 1, 2, 3, 4, 5번으로 되는 것 뿐이지. 다 3, 4월에 5회 했던 겁니다.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 복습할 땐 뭘 보자? 기출문제 자체보다는
그냥 그림책의 필수 지문하고 기출 지문 통으로 읽으셔야 돼. 다. 내 말 뜻 이해하죠? 좀 말을 잘 들어야 빨리 붙어요. 알았죠?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또 공법 날인데 세법하고 이러면 안 돼. 저번에 얘기했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5, 6월 때는 두 가지 특강이 있어요. 일단 6월 7일 날 진행하게 되는 이제 테마 특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교 특강인 거예요. 여러 가지 법들을 비교하는 건데 민법의 필수 특강이 판례 특강이 있다면 공법은 비교 테마 특강이에요. 이건 필수예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법에서 비슷한 거를 비교하는 것이거든. 매번 얘기하죠. 뭐 도시계획시설 채권,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무슨 뭐 주택상환사채 채권만 두 문제가 나와요. 이걸 수평으로 비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여기서만 5문제가 나오잖아요. 비교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옆으로 비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보던 거를 이렇게 보던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으로. 그렇죠? 우리 섬유 직조하듯이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보고 나면 혼동되어지는 부분이 하루 수업 듣고 정리가 되겠죠. 아니에요. 수업 들으면 더 헷갈려요. 그렇죠? 100%막 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왜 그러는 거죠? 일부러 헷갈림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정리가 되어져요. 만약에 10월 달 초순에 가서 예 수업을 듣잖아요. 떨어져요. 그렇죠? 더 헷갈려요. 지금 미리미리 헷갈리게 해서 시험 전까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수업은 요날 하루에 끝내기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러프하게 쭉 본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그림책하고 비교집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평소 수업할 때 조합 나오면 조합 비교집 한번 다시 볼게요 라고 같이 이 비교집을 활용할 거거든요. 됐습니까? 이건 필수 수업에서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 6월 달은 또 오후에 격주로 매주 보면 힘드니까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5월 15일, 29일, 6월 12일, 26일 이렇게 4주 동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주에 제가 한 주에 25문항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실전 문제 적용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4주 동안에 1주당 25문항을 줄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백선이 되어져요. 그래서 미리 보는 백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는 문제를 위주로 그것만이라도 정확히 외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출로 들어가면은 평소에 안 보던 내용들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외우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나와 썼다. 그렇게만 알아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 주는 100문제는 뭐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신중하게 매주마다 격주마다 25문제를 골라가지고 10월 달에 보게 될 백선 문제를 미리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0월 달에 보게 될 백선은 이걸 다시 응용해가지고 다시 고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반복해 가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죠? 그래서 약간 좀 5, 6월 달 두 가지 특강이 있습니다. 테마 특강에 대한 하루 주말 일요일 날 하루 하는 거하고 이건 격주로 다음 주 수업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25문제씩 백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는 인기 있는 수업이에요. 대부분 다 복습화 듣는 것이고 오늘 거하고 다음 주 거를 다음 주 오후에 한 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강이 있으니까 이거 반응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산 분들은 무슨 우리 하루 한 문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거의 일당 100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밴드에 우리 회원들이 되게 많은데 글 올리는 분들의 90%는 일산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들 안 올려요. 그렇죠? 어쨌건. 근데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리는 게 좀 멋쩍은가 봐. 안 올리더라고요. 이게 앞면을 알고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친숙한데 그분들만 나를 알잖아. 동영상 보는 분들은. 나는 그분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안 올리나 봐요. 근데 빤히 보면서 안 올리는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 한 문제, 제가 아침에도 올렸죠. 한번 써놓고 읽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자료가 필요 없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주는 것만 보기에도 숨차고 바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른 수업 듣는다거나 자료 구한다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고생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돈 쓰고 고생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저것 듣고 이것저것 사고 돈 쓰고 이빠이 고생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합격도 못하는 방법. 왜? 혼동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건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보고요. 8주 동안 마찬가지 스토리 진행됩니다. 국토계획법 보고 각 주마다 개발 정비 건축주택 보시면 됩니다. 뭐 어제도 해보니까 계속 이제 보던 거 다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은 좀 부드러웠어. 해보니까 대부분들 좀 암기도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 추가해도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 보시면 되고, 저 게시판에 붙여놓을 거니까 필요하신 분 적어 놓으시고, 스케줄 특강 관련된 건들 요거 날짜 확인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오전만 하고 끝나요. 즐겁게. 다음 주는 또 이거 5월 15일이니까 또 스승의 날이구나. 이때 또 부담스러워. 어쨌든 그래서 그날 우리 오후에 또 수업을 또 할 거예요. 오시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또 공법 봅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봐봅시다. 봐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교시는 이제 앞에 목차하고 용어 다시 보고요. 용어까지 문제 풀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 속도가 좀 빠른데 속도가 빨라도 좀 이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봐봐요. 매번 제가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다? 규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로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요즘 들어 국토계획법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 중개사에서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거의 심하게 말하면 6개가량을 손대지 못할 만큼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여지없이 이번에 4월 4일날 평가사 문제도 6문제 가까이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반이.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공법 공부할 때 전략적으로 절대 피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국토계획법만 죽어라 파고 나머지 대충. 이러면 꽈락이에요. 점수 안 나옵니다. 요즘 어려워요, 국토계획법이. 과거에는 정비법이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정비가 또 풀만합니다. 요즘에 또 문제를 보면. 이게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요즘 트렌드는 국토계획법이 어렵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요즘 같은.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들 출제위원들이 이 법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출제위원들 명단을 봤더니 대부분 국토계획, 도시계획 전공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나머지 법들은 잘 모르니까 어렵게 못 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특징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국토계획법은 너무 딥하게 보시면 안 돼요. 깊게 보지 마시고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명확하게 알아서 반 건지고 나머지 법에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 조금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들어요. 전략을 잘 세워야 돼. 난 국토계획법만 볼 거야. 망하는 지름길이야. 지금은 그거 안 돼. 내 말 뜻 이해하죠? 요번에 평가사 시험도 엊그저께 발표가 됐어요. 어저께죠, 어저께.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평소에 1차 합격률이 28%였거든요. 18%밖에 안 나왔어요. 10%가 다운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패 요인 내부 대부분들 애들이 평가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국토계획법만 디립하고 나머지 대충 꽈락.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안 당하려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해야 되고요. 오늘 국토계획 들어가니까 오후에 뭐 그림책에 진도 나간 거 필수 지문, 기출 지문 보는 거 1시간도 안 걸려요.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개발법을 다시 좀 봐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잠깐 본 다음에 개발법을 동영상 다시 봅니다. 이해가셨죠? 다음 주는 오후에 수업해야 되니까 됐고 오늘 뭐 빠르게 보면 두 강도 볼 수 있어요. 정비까지도 빠르게 보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다음 주에 정비 보고 그 다음 주에 뭐다? 건축법 보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보잔 말이죠. 그 얘기들 봐보세요. 그럼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12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항상 그럼 뭐예요? 우리 규제를 위해서 계획을 공부하는데 어디에 만드는지 시작. 어디 만드는데 어디 그건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전국 뭐라고 했어요? 국가계획 전국에 그 다음에 우리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광역도시계획 서울시의 관할구역의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에 관할 서울시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은 도시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만드는 계획은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지침이니까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지침을 제시하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부합해줘야 된다. 생활권계획 포함해서. 기억나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 얘기들 시작.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지구단위 계획이다. 한 번 더 얘기하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계획을 만드는 범위가 시작.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왼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에다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시작.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항상 하던 얘기죠. 그리고 제가 요 2번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2번. 여기 봐. 2번도 잘 나오는데 하나 재밌는 게 도시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죠? 서울시라는 도시에다가 고양시라는 도시에다가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 도시계획이 기본이 되어져요. 무엇을 할 때? 다른 법률에서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의 계획을 만든다면 그 기본이 되어지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우리 부동산 관련된 법만 120여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법에서도 다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의 계획을 만들어요. 그게 규제를 하니까. 근데 그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의 계획에 기본이 되는 게 뭐다? 바로 도시계획인 거예요. 손 들어봐요. 기본이 뭐야? 도시계획이야. 도시계획에 맞춰서 나머지 다른 법률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일관성 있는 규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옛날에 평가사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의 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 X. 반대로 물어본 거죠. 도시계획이 기준이다. 시작. 도시계획이 기본이다. 도시계획이 기본이다. 라는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가 되죠?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다르면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 내용은 뭐 항상 나왔던 지문들이죠. 아래에 있는 계획에 대한 부분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4번도 처음 얘기하는데요. 부문별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부문별 계획의 밑줄을 끄시고 아래쪽 좀 써보시면 무슨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서울시 전체에 주택 부문이라는 게 있겠죠. 또는 무슨 뭐 교통 부분이라는 게 있을 거고 뭐 환경 부문이 있을 거고 뭐 수자원 부문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서울시 전체에 주택에 대한 부문의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종합계획으로 지침을 주는 계획이 뭐죠? 도시군 지침, 기본계획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문별 계획을 만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평가서에 3번 나왔었어요. 중개사만 아직 안 나왔지. 그럼 물어봐요. 서울시 전체의 환경부문, 부문별 계획은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본계획이 그 도시에 지침을 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왼쪽 위에부터 4가지가 바로 계획의 지위와 정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한꺼번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계획의 지위와 범위에 대한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문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기본계획에 부분이 아니에요. 부문이야. 서울시 전체의 주택 부문, 서울시 전체의 수자원 부문, 서울시 전체의 교통 부문, 부문별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부분이 아니야. 파트가 아니라고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서울시 전체인데 안에서 주택 부문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토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서 지속 가능성에 맞게 국토를 계획해 줘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균형 발전이 국토의 이용 개발의 모토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지속 가능성 개발은 환경 친화적 개발.
요즘의 기본 모토예요. 국토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개발 원칙인 거죠. 여러분,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국장이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지자체는 도시계획 만들 때 거기에 맞춰서 환경 친화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나와요. 펼쳐놓으면 왼쪽 페이지에서 노란 색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1, 2, 3, 4, 5, 6, 7, 8 여기 나오죠. 요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오른쪽 내용이다 이건 거잖아. 지금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요 그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너무나 중요하다.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시작.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러면 관할구역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이후로 항고쟁송 등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실효하는지도 언급이 돼 있고 방해계획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관할구역에 대한 의미는 뭐라 했냐면 관할구역은 뭐라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라고 하는 관할구역이 있다.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관할구역이라고 한다고 봅니다. 아직 통합특별시에 대한 부분은 입장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법의 일부 조문은 통합특별시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통합특별시장한테 지금 어디까지의 권한을 줄 거냐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논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마다 법의 내용마다 통합특별시 권한을 줄 건지 몇 건지를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정된 부분은 걔한테 권한을 주기로 한 거고 개정된 부분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아직.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러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할구역에 대해 계획을 만들 때 가장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도시계획사업. 길게 말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사업이 바로 뭐야?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됐죠?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한다. 용도 지역 시작.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내. 지금 벌써 공부한 지가 6개월이 지났죠. 근데 기억나는 건 도관농자. 그렇죠?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정확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뭐다? 주상공록 도시지역이라고 매번 얘기했던 거. 녹지는 도시지역이지만 관농자처럼 미개발지라고 하는 거. 관농자는 도시 외이죠. 녹지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미개발지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래서 녹관농자 부분은 미개발지로 난개발 방지에 대한 어떤 모토가 되는 어떤 기준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얘기들. 그리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뭐라 했어요? 용도 지구.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용도 지구. 지구의 종류 불러보면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원인은 용도 지구로 밝혀졌어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입니다.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니까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하자. 봐요. 이게 봐요. 용도 지역 움직여요. 용도 지역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리고 용도 지역 위에다가 지구를 덧대고 지구만으로 커버가 안 되면 2차 옵션에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구역은 뭐야?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지.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남할 때 이해하죠? 구역의 종류.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씨도 혁복입니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씨도 혁복입니다. 입니다. 그럴 때 용도구역 중에서도 하나 주의할 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권한자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결정하는 자였습니다만 뭐하죠? 단서가 생겼죠.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가 생겼다. 처음 보신 분은 쓰세요. 뭐라 했어요? 공유 수면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거예요. 또는 써봐요. 공유 수면에 연접해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공유 수면에 연접해 있다. 기본적으로 공유 수면 자체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시도가 하는 거고 공유 수면 자체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해장이 하는 건데 공유 수면이 아니라 공유 수면에 연접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정한다면 그것도 누가 한다? 시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이상 미만은 뭐냐면 공유 수면 자체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공유 수면 자체는 아니지만 연접해 있다면 거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시도가 정한다. 이해가십니까? 두 가지 이해합시다. 시도가 정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라고요? 공유 수면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일 때와 공유 수면에 연접한 경우일 때. 이해갑니까? 그게 뭐다? 시도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이유다. 그래서 요건 느낌이 괜찮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올해 개정된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내용에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위에 있는 용도구역과 달리 완화하는 거에 방점을 둔 용도구역이다. 위에 네 가지는 뭐예요?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둔 용도구역인데 혁복입은 뭐다? 완화하는 것에 방점을 둔 용도구역이다. 그러면 완화하는 것에 방점을 둔 용도구역 무슨 문제가 생긴다? 완화 문제 때문에 남용의 우려가 높다. 그래서 혁복입에 대해선 선행하여 먼저 계획을 만들어라. 그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선행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를? 도시군 관리 계획 등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이건 간주해 주겠다는 부분인 거죠. 아마 이번 시험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100%입니다. 오늘 기출문제집이 이거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에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용어적인 한 번 나온 적이 있지. 근데 평가사는 벌써 2번 나왔거든요. 아마 37회 때에는 분명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에 세부능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우리 시험에도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은 뭐다? 혁복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하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든다는 점도 한 번 더 이해해 줘야 되겠죠. 저번에 제가 4월 4일 날 평가사 기출 문제 드렸죠. 거기 뭐라고 나와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박스에 집어넣어서 나왔죠. 혁복입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나온다 내가 강조했잖아. 나왔잖아. 그렇게. 내가 점쟁이야.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또 일부에 대해 만든 도시관리계획은 뭐가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 그죠?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은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배우는 게 바로 우리 공부하는 도시관리계획. 이제는 다 외웠어요. 그렇죠? 넘어가시면 봅시다.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켜보세요. 목도 좀 돌리고. 그냥 1년 중에 5월달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일정이 많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정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점점점 뭐라 그러지 5월달이 되게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공부는 안 되고 그렇죠? 등등등. 그러니까 조금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 여기서 약간 무너지잖아요. 5, 6월이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줄 소화하면서 가정사라든가 뭐 공부라든가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잘 소화하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매년 보면 5, 6월에 놓는 분들이 많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학원도 반은 빠지고 뭐 이러면서 놔버리고 이제 한여름에 7월 되잖아요. 그때 첫날은 나와요. 7월 첫날 개강날 예상문제 과정에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여름 휴가를 가니 뭐 애들이 반찬이 없다고 짜증내니까 뭐 음식을 하니 이러면서 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수험생이었구나. 이제 그때 알죠.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재수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가짐 똑바로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오늘도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빠지다가 또 나오셨네. 그러면 또 국토계획법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개발, 정비, 뭐 건축, 주택은 다 딴 나라 얘기고 또 국토계획법인 거야. 이러면 안 돼. 이해가셨죠? 제발 특히 짝수단 좀 빠지지 맙시다. 다짐을 해봐. 다짐을. 차라리 빠지려면 홀수단에 빠져요. 차라리. 짝수단은 빠지면 안 돼요. 바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부탁 좀 해요. 앞으로 빠지지 맙시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의 정의부터 봐봐요. 마주보고 문제 볼게요. 그럼 용어 정의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용어가 나오면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바로 뭐야?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어디의 일부예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일부라고만 나오는 게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일부라고 안 돼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지. 그리고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와줘야 될 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용어 정의부터가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난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용어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빵꾸가 많아요.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이에요. 시작.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얼마나 속이기 좋아요. 강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완전 대박이죠. 그냥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협복입에 대한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선행 계획이보다 그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필수적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필수 만드는 건 협복이잖아.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그렇죠? 그러면 도시혁신구역은 뭐라 했어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목적.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거. 이런 동네에 창의적, 혁신적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완화해 줄게. 시너지 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한에 대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 계획.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선행 계획인 거야. 그렇죠?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 개발 목적으로 각종 제한을 따로 정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 계획. 이게 도시혁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 계획은 뭐다? 기존 시가지 얘기하는 거죠. 기존 시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의 융복합 공간 지속 목적. 시작. 다양한 도시 기능의 융복합된 공간 지속 목적입니다. 이런 것으로 복합용도구역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됐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정의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건 100% 나와야 되거든요. 언제가 됐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37에 안 나왔다면 38에 나올 거고요. 그때 안 나왔다면 39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결과는 나와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꼭 챙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용도 지역의 키워드는 뭐라 했어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역만 그래요. 나머지는 중복되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준다? 용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용도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나. 이해가셨죠?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게 도시계획설이고 그걸 사업하는 게 뭐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기억하시고요. 그럼 한 번 더.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설이 있고 도시계획설을 결정된 걸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설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설 사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본다. 봐봐. 내가 봐봐. 그러면 도시계획설은 뭐야?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거.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거. 그리고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시작.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왜 이렇게 강조할까? 많이 속여요. 뒤집어서 속인단 말이야. 그럼 들어봐요. 도시계획 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아니죠.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으니까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물어보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아니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하는 사업인 거니까. 내 말 이해하죠? 이제 좀 디테일을 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리고 그 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나머지 뭐라 불러? 이걸 다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지. 뭐라고요? 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다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오해하지 말 건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은 교공, 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7종 세트입니다. 그럼 일단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교공, 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7종 세트죠.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2페이지 그림책에 더 자세히 돼 있으니까 페이지 적어놓고 나중에 모르겠으면 더 확인해 본다고 얘기했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 지금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교공유공 방보안에 7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였죠? 보건위생설에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장도종,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와 관련된 하수도, 뭐 빗물 저장 이용시설, 폐차장 이런 거 다 환경기초. 농담 아니라 기반시설 종류만 잘 외워도 아주 훌륭해요. 제가 요번에 비교 테마 할 때 첫 번째 테마가 각법의 시설 비교입니다. 시설 비교. 이 시설만 5문제예요. 농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여기 나오는 기반시설인지, 도시계획설의 종류인지, 광역시설인지, 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인지, 주택법의 부대복리시설인지, 기간시설인지 이거를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 기반시설 도표만 잘 정리해도 맥스 5문제 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 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얼렁뚱땅 대충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으로 쓰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뭐라고요?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으로 쓰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 뭐라 불러? 이를 공공시설이라 부릅니다. 공공시설 대표가 뭐가 될까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인데 요즘에 또 핫한 게 뭐죠? 이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공으로 봐주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주조운, 주차장, 저수지, 운동장. 주조운, 장사시설의 화공봉,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주조운, 화공봉. 뭐라고요? 주조운, 화공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문제가 35회 문제가 뭐였어요? 공동묘지와 관련된 것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거 공공시설로 본다? 답이었잖아. 안 맞는 지문이었잖아.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로 봐주는 게 있다. 왜? 민간자가 주차장 만들어 돈 버는데 국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자가 공동묘지 만들어서 돈 버는데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조운과 화공봉에 대한 부분은 뭐다? 우리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로 봐주겠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뒤에 가서 52페이지 가면 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 주의할 게 뭐죠? 봐요.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 광장은 뭐가 됩니까? 동그라미 써놓기만 하세요. 뭐가 된다? 추가 세분이 가능하죠. 세부 내용은 우리 52페이지에 있고, 그렇죠? 도자광 세분 날라, 도자광. 이 세 가지는 추가 세분이 가능해요. 52 살짝 펴봐요.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52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추가 세분되어지는 종류가 나올 거예요. 보이십니까? 52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도자광 세분 세 가지 나오죠? 뭐 좀 물어봐요. 거기 봐봐. 내가 말해볼게. 물류터미널 기반시설이다. OX. O. 물류터미널은 뭐예요?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것이에요. 물어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기반시설이다. O. 도로를 세분한 것입니다. 환승센터 기반시설이다.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것입니다.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으로서의 기반시설이다. X. 교통광장은 광장을 세분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52페이지 왼쪽 밑에 있을 거예요. 도자광 세분 알아? 도자광 안 하면 독창시킬 거예요.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도자광, 세분, 랄랄, 야, 그쵸?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짱깨말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맛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그쪽으로 가시면 봐요. 마지막 도시계획 사업으로 만약에 개발행위를 한다. 시작.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발행위를 한다면 계획으로 규제하니까 난개발될 염려는 없다.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면 개발행위를 한다면 도로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환경에 위해를 줄 거다.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 한다면 난개발 될 거다. 그럼 건 바이 건으로 뭐 해줘라?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지나가는 빗불이 개발행위 허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해야 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시작. 도시계획 도시계획 사업에 개발이 아니라니까. 도시계획 사업 셋 다 얘기하는 거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건이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인 거야. 그렇죠? 근데 아무렇게나 허가 내줄 수는 없으니까 허가의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허가의 기준을 만든 게 뭐야? 성장관리 계획인 거야. 이해 가셨죠? 그 내용이 바로 10페이지 오른쪽 위에 언급이 돼 있는 거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는 뭐라고 나온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 뭘 받으세요? 허가를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도로를 만들고 얼마나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하면 또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가의 기준이 필요했고 그게 성장관리 계획이었고 성장관리는 특히 어디 만든다? 녹간농장에 만드는 거예요. 왜? 녹간농자가 유독 난개발이 더 심하니까. 미개발지기 때문에 좀 더 녹간농자에는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절대 주의하실 거.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든다? 말도 안 되지. 35회 때 문제야 그게. 알겠습니까? 이따 기출 문제 있을 거야. 그래서 오해 말 거 성장관리 계획.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될 때 가장 난개발 많이 되어지는 게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강요하기 위해서 목적성 구역을 두 가지를 만들었어.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거야. 시작.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절대 두 가지는 뭐가 아니라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현재도 밀도가 겁나게 높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동네야. 이런 동네에 100층 건물을 짓는데 근데 도로에 설치는 곤란해. 이런 건물 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도 지역상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주상공이겠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당연히 주상공에 있을 거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만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기반시설 만들게 돈을 걷는 구역이 있어요.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디에 정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개기면 안 돼요. 시작. 개기면 안 돼요. 왜요? 너무 가혹하니까. 처음 맞으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라고요? 개기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하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해야 돼. 그리고 돈 걷어 뭘 만들어요?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부대 편입 포함.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부대 편입 포함. 이거 또 요번에 감정평가사 37회 또 나왔어요. 이번 4월 4일날. 됐죠?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인생을 지금 26년을 살고 있는데 강의하면서 정말 잘 나오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많은 공부 안 하고도 60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는 죽어라고 꽈라게 나오는 거야. 미치겠어. 왜 그러는지를. 그렇죠? 기본 왁구 기억하시고 반복해 보시면서 뭐라도 정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everybody 빈출을 정확하게. 시작. 그게 방법이에요.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려요. 그리고 잘 나오는 부분들은요. 뭔가 하나의 킥을 줘요. 뭔가 포인트를 주는 거죠. 엉뚱한 걸 속인다는 거야. 그런 거에 돌아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용어 좀 봤고요. 문제 좀 봐봅시다. 1번 문제. 문제집 16페이지 펴보세요. 이럴 때 그림책은 접는 게 아니에요. 접는 게 아니고 봐봐요. 그림책을 위로 올리고 문제집을 나한테 땡겨. 그럼 다 펼쳐놓을 수 있어요. 그림책을 위로 올리고 가슴 쪽으로 뭐다? 문제집을 땡겨놔봐. 그럼 다 볼 수 있습니다. 별걸 다 알려주는 선생님이 하여튼 간에. 다 볼 수 있어 충분히. 그렇죠? 나도 했잖아 이렇게. 앞에 올려놓고 문제집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봐봐요. 첫 번째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 나와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35회 때 문제였어요. 요즘에 이게 요즘 문제 유형을 대표하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봐봐요. 아까 했죠?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저운 화공봉 공동묘지. 그럼 뭐가 됩니까? 공공설에 해당한다. 답은 1번이에요. 주저운 화공봉 공동묘지. 행정청에 설치한다. 공공설로 봐주겠다. 정답은 1번인 거죠. 2번 읽어봐요. 아주 얼척이 없어요. 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왜 네가 여기서 나오냐. 이건 뭐예요? 성장관리계획이겠지. 그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뭐야?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선행계획이잖아. 이해가십니까? 요 지문 딸랑 내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용어 정의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체에 입안 결정도 문제가 나온 적이 아직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작년의 문제 배분이 정말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작년에 개발의 허가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니까? 기억하시고. 세 번째 봐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로를 세분한 것이죠. 그럼 기반설에 해당한다. 됐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오죠. 기본 계획이야. 제 말 부탁인데 도시 계획 나올 땐 기본 계획인지 관리 계획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도시 계획이 나오면 기본 계획이니 관리 계획이니 구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겠죠.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겠죠. 이해 가십니까? 어쨌건 앞을 고치든 뒤를 고치든 뭔가 고쳐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이 문제 아주 괜찮아요. 35회 때 문제인데 가장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 문제인 거고 어때 문제가 생각보다 안 쉬워요. 그렇죠? 세부적인 디테일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정도 봅니다. 2번 봅시다.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7종 세트라고 나오는 전형적인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답이 되어지는 건 뭐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이면 환경기초예요. 보건위생이 아니고. 보건위생은 뭡니까? 장도종 보건위생.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해갑니까? 환경기초,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빗물저장 이용시설, 폐차장이 다 뭐예요?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 환경기초 10페이지 정 가운데 있는 용어정의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참 잘 나와요. 그렇죠? 한 번 더 정확해야 돼. 뭐라고? 정확해야 돼. 쓸데없는 거 어스름프게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알았죠? 그 얘기 넘어가시고. 그러면 3번 봐봐요. 30회 완전 넌센스 문제인데요. 다음의 계획이 뭐냐요? 그럼 이 계획의 내용은 일부에 대하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수상적의 일부에 만드는 관리 계획. 답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일부란 말을 보는 순간
일부 관리 계획. 이거 답하신 분이 많이 넘어요. 진짜로. 그럼 그거 아세요? 그리고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본다면 그 중에 학원 댕기고 공부하고 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100명의 시험을 본다면 50명도 안 돼요. 30명 안쪽이에요. 70명은 그냥 참여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 보면 그냥 봐도 일부 관리 계획이죠. 아무 지적 없이 본다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제가 꼭 선물을 보내드릴 거니까 틀리신 분은 주소를 남기셔야 돼요. 제가 접시 한 장 보내드릴 거예요. 잘 해결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마감하세요. 어쨌든 그럼 내용에서 국토계획법에 뭐라고 나오죠? 용어정의라고 나와요. 빵꾸 10페이지 왼쪽 밑에죠.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용도지구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죠. 그러고요.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10페이지 왼쪽 밑에 써 있을 거예요. 답은 몇 번? 용도지구, 니은은 용도지역. 1번.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든 풀 수 있겠죠. 너무 쉬워요. 5번.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모두. 됐죠?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정답은 5번이죠. 이것도 접시 한 장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모두 고르시오 패턴이 10문제 정도 나와요. 적으면 5개. 과거엔 거의 없었는데 새로운 유형인데 처음에 이제 30회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두 고르시오가 8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다 모두 고르는 게 답이었어요. 8문제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 모두 고르시오 나오잖아? 다 5번 쓰는 거야,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합격률이 너무 올라갔어. 30회 때 합격 38%야. 30회 때. 누가 중개사 선배인데 30회 때 붙었다면 무시해도 돼. 38%거든.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랬냐?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두 고르쇼라고 해서 5번 답일 확률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묻지만 5번 쓰지 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뭔가 따져봐야 돼. 이해가셨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거다. 도자광 세분할라.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거에 대한 세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아닌 게 뭐가 되죠? 교통광장. 왜? 교통광장은 광장을 세분한 것이지 도로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복합안전센터, 화물 자동차 쪽에서 다 자동차 정류장에 되어지겠죠. 52페이지 왼쪽 밑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문제가 몇 개 안 됩니다. 5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림책에 있는 기출도 꼭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복습은 미루시면 안 돼요. 그날 건 그날 다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다음날 딴 수업에 또 지장을 줘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부터 봅시다. 어디?